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최근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한다는 뉴스가 나온 후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물어보시는 부모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WHO에서 아스파탐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아스파탐을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2B 그룹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그룹일까요? 쉽게 알아보면 2B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는 김치, 알로에베라, 휴대폰 전자파,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포함되는데 일상생활에서 김치 먹으면서 암 걱정하지 않고요. 휴대폰 좀 사용한다고 암을 걱정하지 않을 거고요. 암 걱정된다고 숨 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농도가 위험한 것인가, 허용되는 양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를 먹어야 위험한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비소는 옛날 사약의 성분에 포함되는 극독물입니다. 그런데 비소는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에도 있고요. 커피에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비소가 위험하다고 해서 밥 먹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먹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비소를 위험할 정도로 먹으려면 하루에 밥을 수십 그릇 이상을 매일 먹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 3끼 밥 먹을 때는 비소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소 역시 위험한 물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농도가 중요한데 어린아기 때부터 1000ppm 이상의 농도를 가진 불소치약을 쌀알 크기로 하루에 2번 닦는 것 이런 기준을 지키면서 양치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 정도 양을 뱉지 않고 양치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섭취 허용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스파탐의 경우 이번 WHO가 발암물질 2B로 정하면서도 하루 섭취 허용량은 과거 몸무게 1kg당 40mg으로 정한 것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정도 양을 매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이 양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한 캔당 평균 100mg의 아스파탐이 들어간 다이어트 음식의 경우 5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하루 20캔 이하로 먹는 것을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FDA의 경우는 WHO보다 조금 더 높은 몸무게 kg당 50mg을 허용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한테 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PKU라고도 하는 페닐케토요증 환자의 경우는 아스파탐은 피해야 하는데 이거는 보통의 부모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병은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시행하는 대사 이상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미리미리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번 WHO 아스파탐을 2B 그룹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스파탐은 인공 감미료로 설탕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에 첨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파탐은 우리가 먹는 콜라, 사이다, 껌은 물론 수입 김치에도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아스파탐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음료가 먹고 싶은 경우 아스파탐이 포함된 음료보다는 물을 먹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아스파탐을 걱정해서 설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직은 저는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파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고 아스파탐을 대하시면 됩니다.